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와 방해배제에 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 처분, 변경, 사용 수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자는 자신의 처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과거 대법원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는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 청구. 우선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과반수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1.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없다. 4.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에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5.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용 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방해 상태 제거하거나 공동점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청구.
대법원은 이와 같이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범위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 용도, 상태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에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이것이 피고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원고가 달성하려는 상태가 공유자들의 공동 점유 상태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오늘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와 방해 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